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전기차 화재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탑승객이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반 이 전기차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또 전기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부산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 기둥에 전기차가 충돌을 하면서 탑승객 2명이 사망했죠. 물론 이제 그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기보다도 90km 이상 이 콘크리트 기둥에 부닥치면서 다발성 골절로 이미 사망한 이후에 화재가 확산됐다라고 해서 그나마 낫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역시 공포스러운 부분들은 부산 사건이나 또 최근에 이 발생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모두 다 여러 시간 동안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났고, 또 소방청에서 그렇게 살수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에는 수시간이 걸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연기관차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2035년이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선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구입해서 10년 정도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2045년 50년에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일부 클래식카만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그때가 바로 이제 탄소 제로, 탄소가 배출되고 없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을 잡는 시기를 205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2035년이면 지금부터 13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기차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가스라든지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차 더불어서 이 무공해차의 쌍두마차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수소차는 아직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우수한 부분들이고요. 또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이 전기차가 670만 대 정도가 판매됐고요. 올해는 거의 100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거치면서 1500에서 1700만 대가 전기차가 판매될 예정으로 있어서 2, 3년 이후에는 2000에서 2500만 대가 판매가 돼서 전세계 8000만 대 시장 중에서 전기차가 이제는 주도 세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전기차 구입 패턴이 많아지고 있고,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도 풍부해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트리카, 첫 차로서 전기차 구입을 많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 국내에도 물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죠.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데, 이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물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 기반으로 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은, 물론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화재나 이런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또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고성능, 특히 전기차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화재가 이 어떤 충돌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열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 이상을 받게 되면은 문제점이 커지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화재 건수가 종종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팽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연기관차도 1년에
생기는 화재 건수가 상당히 큽니다. 국내 등록된 자동차가 2,55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 자동차 화재가 4,500건에서 5,000건 정도, 즉 하루에 12건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내연기관차 화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적지만은요, 내연기관차가 보급 대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높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비슷하게 화재 건수가 발생을 해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고, 일명 그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안에 생기는 열의 온도가 수초만에 700~8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불꽃이 일어나서 안 꺼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즉 이 비슷하게 화재 건수는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기차는 이 불의 확산소가 너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해소시켜 주느냐가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해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몇 건의 이런 사고가 생기면서 공포감을 막연하게 증가시키고 또 전기차 구입에 대한 흐름을 막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기차가 불의 확산이 심할 경우에는 7시간 동안에 8명의 소방대원이 불을 꺼야 되고요. 여기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10만 1000리터 정도, 엄청난 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만 리터 정도면은 미국 가정에서 2년 동안 쓰는 물의 양을 단 한 대의 전기차 소화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는 평균적으로 이 화재 진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고 소요되는 물은 1000리터 정도니까 그 100배에 해당되는 물을 전기차에 소요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제작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로 초기에 진압을 시켜서 소화를 시키는 기능이, 자동 기능이 있다든지 또는 골든타임을 굉장히 늘려서 탑승객이 충분히 탈출하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얻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미 지금 연구소에서 이 배터리 셀 사이에다가 특수 소화 캡슐을 넣은 특수 소화제죠. 이런 장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온도 감지를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제가 터지면서 소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불의 확산을 늦춰서 골든타임을 늘리는 이러한 특수한 장치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도 연구가 거의 다 끝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러한 장치가 본격적으로 일반 상용 모델에 탑재가 돼서 좀 더 이러한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기차에 대한 기본 교육이 너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구입할 때 별도의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차이점 같은 것들도 특이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터득을 하고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시 말하면 뭐 정비나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라든지 또는 워셔액 정도만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엔진오일 자체가 없고 브레이크 오일도 거의 교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리에 대한 것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상시 조치 방법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과속 방지턱 지날 때 바닥을 치지 않고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배터리 쪽에 충격을 받으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기, 또 여름에 침수도로에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운행 특성도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마모가 굉장히 커서 이 전문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별도로 교육받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또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이 전기차 화재라든지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군안 구조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소방청이라든지 이 전기차나 수소차 군안 구조 매뉴얼 감수를 제가 해서 아마 제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지금도 소방청이나 경찰청에 관련 사고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고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군안 구조에 대한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10년 동안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는 전기차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준 노력, 또 그러한 대책,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막연한 공포감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금 그러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